일단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그 안에 있는 작은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중에서 오늘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를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비상교과서 12쪽에서 1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물질 변화란 물질의 고유한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을 합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과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물리 변화에 해당되는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 우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자, 컵이 깨진다던가 알루미늄 캔이 찌그러진다던가 하는 모양의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단순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모양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고체의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액체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도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향수병에 이 향수의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현상. 또 다른 예로 누군가 방귀를 뀌게 되면 방귀 냄새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확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체의 확산 혹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입자가 골고루 퍼져나가는 확산 현상. 자, 이런 확산 현상도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잉크 자체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이나 설탕을 물에 넣으면 녹는 경우. 자, 이런 것도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소금이 물에 녹는다고 맛이 변하진 않으니까요. 자, 이런 소금이나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을 우리는 용해 현상이라고 예전에 배웠습니다. 자, 용해 현상이 물리 변화인데 여기서 용해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융해. 융해는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거는 과제로 내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화학 변화. 자, 화학 변화는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본인의 성질이 없어지고 새로운 성질을 가지게 되는 물질로 변하는 경우를 화학 변화라고 하죠. 자, 어떤 것들이 화학 변화에 해당되는지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양초가 탄다. 양초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양초가 타면서 양초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기체들이 발생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자, 이렇게 양초가 타는 현상. 혹은 공기 중에 철을 놓아두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철이 녹슬어 있는 경우가 있죠. 녹슬기 전의 철과 녹이 슬어 있는 상태에서 그 녹은 철 성분이 아니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화학 변화라고 하는데 이런 화학 변화에도 이름이 있어요. 자, 양초가 탄다거나 철이 녹슨다거나 철뿐만 아니라 금속이 녹슨다거나 할 때는 모두 어떤 기체와 반응하는 거예요. 그 기체는 바로 뭐냐? 산소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그래서 양초와 산소가 반응을 하면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과 산소가 반응, 금속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성질이 변해서 다른 물질이 되는 경우 모두 다 화학 변화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양초가 타는 경우랑 철이 녹쓰는 경우는 살짝 다른데요. 양초가 탄다 혹은 숯이 탄다 이런 경우에는 빛과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아주 빠르게 산소랑 결합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금속이 녹슨다는 것을 우리가 부식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금속이 부식되는 건 공기 중에 산소와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 산소랑 반응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우리는 연소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은 화학 변화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2학년 때 이온이라는 걸 배웠어요. 양이온, 음이온. 그래서 용해 간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골고루 섞여 있을 때 특정 이온들이 양이온, 음이온이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만들면서 아래로 가라앉는다라는 걸 배웠어요. 뭐 하얀색 고체 덩어리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노란색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자, 이렇게 가라앉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앙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라앉는다. 그래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역시 화학 변화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앙금으로 아이오딘화 이온이랑 납 이온이 결합해서 만드는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앙금이 있고요. 염화 이온이랑 은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하얀색 앙금, 염화은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딘화 납이나 염화은이 만들어지는 반응,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부위에 과산화수소라는 약을 바르게 됩니다. 과산화수소를 피가 나고 있는 무릎팍에다가 이렇게 붓게 되면은 뽀글뽀글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기체의 정체는 바로 O2. O2는 뭔가요? 산소죠. 자,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서 산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산소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달걀 껍데기에 염산을 부으면, 혹은 식초를 부어도 돼요. 염산을 붓게 되면은 또 뽀글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뭐냐? CO2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산화탄소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역시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된다. 달걀 껍데기에 염산을 부으면 달걀 또한 껍데기 성분도 아니고 염산 성분도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니까 화학 변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의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변하거나 맛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과일, 포도가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익어간다. 물론 광합성에 의한 작용,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파란색, 녹색의 시큼한, 아주 시큼한 포도가 보라색의 맛있는 달콤한 향기도 향긋한 포도로 익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이 과정 역시 색깔도 변하고 향기가 풍기니까 냄새도 변하고 맛도 좋아지고 이런 변화에 의해서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갓 담근 김치가 시간이 지나면 씌어지죠. 자, 이렇게 씌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김치가 발효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발효 과정도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맛도 변하고 냄새도 변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는데요. 학습지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얘들이 이렇게 비어있는 얘 공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은 여러분들이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거나 찾아보거나 해서 학습지에다가 메꿔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뒷페이지 내용은 정리하는 내용인데 우선 요 4번에 있는 내용은요.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지금은 패스할게요. 자, 5번. 자, 5번.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 마무리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 우리가 처음에 물질의 변화를 우리가 다룰 때 물질의 고유한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로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물질이 변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물리 변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면 화학 변화.
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밑에 해보기를 보면 우리가 실제로 실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험 영상이 있어요. 자, 이 실험 영상을 보고 요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실험 보고서 작성하는 거 역시 과제로 남겨둘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